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소리는 다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펜덕스 이제 WS 교재 사용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원들에서 WS 교재 사용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교재를 이제 어떻게 쓰시는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질문 사항들이 있으셨던 것들 조금 취합해서 오늘 간단하게 사용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S는 Writing and Speaking을 줄인 과목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riting과 Speaking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 라이팅 스피킹 교재 한번 구성을 먼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과 그 다음에 홈워크, 숙제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활용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성을 먼저 보실게요. 저희 구성을 보시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화이트부터 블루 레벨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플부터 어드밴스드 레벨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여기 화이트부터 블루 레벨 보시면은 일단은 교재 구성에 동영상 강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구성 안에 샘플 에세이가 같이 들어있는 라인들입니다. 반대로 이제 조금 높은 레벨, 퍼플부터 어드밴스드까지 올라갔을 때는요. 이 구성들은 샘플 에세이와 동영상 강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블루 레벨까지 학습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실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 지원이 없어도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에 쭉 그 한 권에 어떤 주제들이 들어있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한 권이 지금 화이트 레벨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요 한 권에 옐로우 레벨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권부터 12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요 화이트 레벨 안에서는 레벨이 동일해요. 레벨이 동일한데 여기 주제를 보시게끔 목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같은 레벨 안에서도 주제를 보시고 레벨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목차 부분 활용하셔서 레벨 선택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WS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One lesson a week라고 해서 한 레슨을 한 주에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중요성을 그대로 수업 시간과 숙제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는 제가 뒷부분 활용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 부분에는 샘플 에세이와 이렇게 기존 틀이 들어있는 형태고요. 다른 틀은 이제 샘플 에세이를 적용을 벗어나서 본인이 글을 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이렇게 파트 1, 파트 2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고요. 그렇다면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 부분을 보시면은요. 파트 1에서는 일단 이렇게 가장 먼저 패러그래프에 대한 이론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나 강의에서 이 부분이 먼저 설명이 들어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 보시면 이제 토픽 센텐스 한 패러그래프 안에서 토픽 센텐스가 뭐가 들어가고 바디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컨클루딩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토픽입니다. 이 주제는 매주 다른 주제를 접할 수 있게끔 다른 주제를 실어놨고요. 이 주제를 토대로 팁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팁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디어 도출을 할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 이야기 구성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에서도 이 팁을 토대로 샘플 에세이가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샘플 에세이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한 페이지는 강의에서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먼저 예습 형태로 학습하고 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보시면 샘플 에세이와 똑같은 구성인데 이 구성에서는 이제 그
빈칸을 뚫어놨죠. 이 빈칸은 아이들이 바꿔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본인들의 아이디어로 한 번씩은 바꿔서 먼저 라이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문장 자체가 샘플 에세이로 있던 문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암기예요. 암기를 시키시면 되는데 요거를 암기시켜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스피킹 리포트라고 해서 암기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발표한 부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서 첨삭 피드백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 암기를 시키느냐? 그 암기시키는 이유가 어쨌든 그 화이트부터 블루 레벨까지 학습을 했을 때 250문단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250문단을 아이가 암기를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문이 되게끔 해주시는 건데요. 이 구문이 됐을 때 이 한 문단 안에 최소한 8문장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8문장을 다 암기해서 본인 문장화 시켰다면 최소 2000문장은 본인이 자유롭게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양 자체를 늘려주는 파트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파트 2로 넘어갑니다. 넘기시면 토픽은 동일해요. 동일한 토픽을 가지고 이번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써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파트인데요. 이제 동일한 토픽 밑에 이제 팁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구성인데 이 답변을 했을 때에는 이제 본인만의 다른 아이디어로 조금 더 다양하게, 더 풍부하게 쓸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 있는 파트고요. 그 옆을 보시면 아까 여기 왼쪽에서 쓰셨던 그 문장들을 다 도합했을 때 여기 옆에 옮기면 됩니다. 옮긴다면은 그 자체가 패러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패러그래프가 된 것 자체로 이제 아이들만의 그 자기만의 패러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표해서 스피킹 리포트 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파트 1에서 보셨던 부분들, 이 부분은 주로 숙제로 다 채워서 완성해서 오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1분 스피치, 1분 스피치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죠. 암기에서 발표하는 부분을 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시작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요 다른 아이디어 도출시키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요거를 암기해서보다는 그냥 보고 발표시켜도 이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파트 1에서의 요 샘플 에세이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시간에 요 두 가지를 다 암기하기는 시간이 조금 빠듯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요 파트 1 부분을 암기해서 아이들 발표시켜 주시고 뒷부분에 있는 이 파트는 아이들이 직접 쓴 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읽어보는 정도로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일단은 그거예요. 그 강의 활용을 먼저 잘 하셔서 아이들의 이해도와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토픽에 대한 그 정보들을 먼저 머릿속에 같이 넣어준 상태로 수업 시간에 와야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원장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에도 훨씬 쉽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 활용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암기였어요. 그래서 암기를 해서 본인 문장화, 본인 패턴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더 이해 안 가거나 뭐 질문 있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채팅에도 아무것도 없고 네, 음소거를 해주시고 계셔서 그럼 일단은 그 제가 메일로 요청드렸던 질문 나온 것들을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저희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한 글을 가지고 첨삭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첨삭이 보통 이렇게 그 굵직굵직한 문법 단위로 첨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이 책의 목적은 라이팅과 스피킹이기 때문에 문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라이팅과 스피킹을 조금 더 활발히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정말 세세한 문법 하나하나 그걸 해주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거, 예를 들어서 자꾸 수일치가 안 된다. 그 부분이나 뭐 대문자, 소문자가 자꾸 틀린다. 이런 굵직굵직한 부분들에 대한 첨삭을 해주시는 게 학생들의 흥미를 더 유발해서 같이 원동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질문을 많이 주셨던 저희가 질문을 취합했던 내용을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어떤 한 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하는데 진도를 어떻게 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one lesson a week라고 했던, 그러니까 한 레슨을 한 주에 마무리해서 매주 다른 토픽으로 아이들이 글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파트 1 부분은 강의를 활용해서 원어민 그 내용을 숙지를 먼저 시켜오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샘플 에세이에 있는 부분을 암기해서 스피치까지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파트 2,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던 그 부분을 아이디어 디스커션을 같이 해서 라이팅 작성하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원장님도 계셨어요. 일주일에 3번을 수업하신대요. 3번을 30분씩 계속 수업을 하시니까 저희 펜덕스에서 하시라는 대로 했더니 강의 듣고 발표하고 다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달보다는 일찍 끝난 거예요. 일찍 끝났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랬을 때에는 학생들이 저희 방법에 맞게 잘 따라와주고 그걸 다 충분히 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 학생들 실력에 맞게, 진도에 맞게 빨리빨리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니즈는 빠른 기간에 실력을 올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니즈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한 달 사용하는 교재인데 이 한 달 사용 교재를 길게 끌고 갔을 때에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분명 이거는 레슨이 4개밖에 없고 한 달에 사용하는 교재인데 이 교재는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실제로 대치동에서도 이렇게 천천히 하면 실력이 언제 느냐 이렇게 하다가는 뭐 정말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요 같은 클래스 안에 이렇게 진도가 느린 이유는 그러면 우리 반 애들이 다른 반에 비해서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엔 학원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 학원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상 학원에 힘이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이끌어 가셔야 원장님도 편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고 편하게 원장님 커리대로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부분부터가 시작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치동 교재를 가져오셨으니 가져오신 만큼 공신력을 같이 가져가셔서 교재 활용면이나 홍보면이나 요 3박자가 다 맞을 수 있게끔 활용하시는 거를 가장 베스트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볼게요. 다음, 스크립트 암기 반드시 해야 되나요? 요 부분이죠. 사실 이건 펜덕스의 노하우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문단을 최소, 그러니까 화이트부터 블루 레벨까지 학습을 했을 때 250문단을 학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최소 2000개 이상 문장을 아이가 학습하고 활용합니다. 그럼 2000개의 문장은 본인이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문장화가 시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항상 평소에 아이들 보통 라이팅을 해라, 스피킹을 해라라고 시켰을 때 항상 쓰는 단어, 쓰는 표현 아니면은 원래 조금 오류가 있었던 그 문법의 문장들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이 실력이 느는 게 눈에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샘플 에세이에 있었던 그 구문들은 문법적으로 다 맞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켜줬을 때 올바른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암기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거 중요해요, 원장님. 학부모들이 일단은 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인식을 심어주냐면 이제 사실상 스피킹은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파트이다 보니 아이가 스피킹이 늘었다, 스피킹이 뭐 줄었다, 스피킹이 안 는다 요거를 평가하는 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스피킹 암기를 할 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암기하는 연습을 막 하죠. 그럼 아이들이 스피킹을 막 집에서 연습을 해요. 이런 부분을 보고서 아, 이 부분은 이 학원은 스피킹도 뭔가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아, 아이가 자꾸 뭔가 말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학원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든 요 아이가 학습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 강의를 보고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학부모가 막 시키지 않아도 사실 그게 중요해요. 숙제를 학부모가 막 해라 했을 때 이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이제 부딪히는 그런 마찰이 있으면 또 학부모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학원에서 아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숙제로 나간다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강의 보고 스스로 연습을 하네, 스피킹 연습을 하네, 이런 거에 부분에서 안심이 일단 되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도 이제 보통 그룹이 계시죠. 그런 그룹을 가서 아, 우리 학원에 보냈더니 아이가 막 이렇게 하더라. 스피킹을 이렇게 하더라.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또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리딩과 라이팅이 전문적으로 이제 내세우시는 학원 경우에는 스피킹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강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피킹이 약한 학원이 아닌 강점인 학원, 스피킹도 강한 학원,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그런 오해 부분을 확신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 중요하죠. 수업을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아이들 흥미를 어떻게 유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수업을 하실 때 아무리 좋은 자료를 갖고 오시고 아무리 좋은 티칭을 하셔도 학생이 흥미를 잃으면 집중도 떨어지고 학생도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조금 저희가 대치동에서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 사용을 했었던 예시를 조금 드려볼까 해요. 그 WS 같은 경우에는 1분 스피치 하는 게 있었죠. 1분 스피치 할 때 이제 미션 게임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1분 스피치를 동일한 스크립트를 가지고 할 때 누가 가장 1분에 가깝게 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스탬프를 준다든지 이제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뭐 말 빠르기를 너무 빠르게 하는 친구라든지 너무 이제 느릿느릿하게 했던 친구라든지 그런 친구들도 가장 포멀하게 가장 가깝게 맞춰지는 효과도 같이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학원에서는 복화책 사용하시잖아요. 그 복화를 매주 암기할 때 그 주에 있던 단어를 뭐 한 2가지, 3가지 정도를 그 라이팅에 넣어보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미션 게임처럼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실 수가 있는 어떤 한 가지 일종의 팁이라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룹 수업을 할 때 리스닝 아이들이 잘 하나 안 하나 이 부분도 체크가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친구가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을 때 그 나머지 학생들도 이 학생들의 발표를 잘 들었는지 체크를 하실 수 있게끔 흥미 유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 학생이 발표를 먼저 끝내면 이제 이 발표 끝난 후에 학생들한테 이제 이 학생이 발표했던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 학생이 말했던 그 내용 중에서 퀴즈를 한 가지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친 학생들한테는 이제 뭐 똑같이 어떠한 뭐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 주신다면 아이들 굉장히 귀 기울여서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또 한 가지의 팁이라면은 팁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에 대한 두려움, 라이팅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첨삭 관련된 부분이 있죠. 첨삭을 저희가 많이 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 있었던 친구를 한 가지 예시를 드려볼게요. 어떤 식이냐면은 예전에 이제 지필고사에서는 수능 레벨 시험지로 70점 이상 받았던, 그러니까 학생 3학년 학생이에요. 되게 아는 거는 많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2차 테스트로 스피킹 테스트를 보거든요. 거기서 불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는 단어도 많고 실질적으로 읽는 리딩 지문 난이도도 높게 읽을 수 있는 학생인데 왜 스피킹 테스트 불합격이 됐느냐? 사실 질문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3학년이기 때문에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침에 뭐 먹었니?
물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그걸 답하고 싶었던 학생은 이제 아침에 본인이 당일날 청국장을 먹고 온 거예요. 근데 청국장이 영어로 뭘까 생각이 너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기가 입을 꾹 되게 조용히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질문에서 막혀버리니 이 다음 질문에서 본인이 답할 수 있는 게 나와도 자신감을 잃어서 답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결국에는 스피킹에서는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이가 어떻게 말할 줄 아는지, 말을 어느 정도 플루언스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학생 생각에는 난 틀리면 안 돼. 난 무조건 맞게 말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이제 가득했던 거니까 학생이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집에서도 이제 학원에서는 막 이제 잘하는 사람 다 박수 받고 가요. 사실 덕수에서도 저희가 이제 1분 스피치를 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다 같이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렇게 이제 아이들 격려도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학생이 학원에서 있는 시간은 사실 길어봤자 2시간 요 정도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건 집이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아무리 칭찬해줘도 집에 가서 자꾸 이제 지적하고 너 이거 틀렸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적을 당하면 자꾸 아까 그 예시 들어드렸던 학생처럼 정답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실 때에 학생들의 라이팅과 스피킹은 반드시 이제 자신감과 유창성,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같이 강조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를 잘 쓰시려면은 강의 활용 먼저 하셔서 아이들의 내용 숙지를 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편하게 끌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스크립트 내용을 암기해서 본인 걸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스피킹을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 라이팅에 대한 자신감 심어주는 게 집과 학원에서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한 주제를 한 주에 끝내는 거.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포인트를 갖고 수업에 조금 더 원장님들 각자 갖고 계시는 컬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 주신다면은 훨씬 그 대치동 교재를 갖고 오셨을 때의 효과는 정말 몇 배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반드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사항 받았던 것들 취합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모든 이야기를 완벽하게 설명을 했나요, 원장님? 네, 없으시면은 저희는 일단은 WS에 관련된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추후에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셨을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또 저희가 다음 추후에는 다른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편과 실제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 이런 부분들 질문 받아서 똑같이 세미나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미리 공지 드렸을 때 또 그 부분 관심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